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바식강의 워터 히아신스 불의 옥잠으로 인한 예인선이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MMDA는 바식강에서 운행하는 페리에 대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바식강의 불의 옥잠은 양식업에서 사용되는 비료와 생활 폐기물로 인한 수질 오염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 옥잠은 담수 표면에 떠 있는 동안 번식하는 수생식물로 6인치에서 38인치까지 다양하며 특정 성장 서식지에서 증식 속도는 매우 빨라서 넓은 지역의 물에 방대한 침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잘 자라는 불의 옥잠의 번식은 강을 덮어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며 홍수의 유속의 흐름을 방해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구는 누가 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필리핀 경제 재개를 논의하고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내각회의를 진행한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추하 사회경제기획장관이 월요일 밤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기아 발생과 영양실조의 증가 문제로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사회기상관측소 SWS 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약 760만 가구가 기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벨로 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교통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듀크 보건부 장관을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건강보험공사 필헬스의 부패 혐의에 대해 듀크 장관을 고소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지난 월요일 밤 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9명의 전직 및 현직 필헬스 공무원에 대해 옴부즈맨에 기소를 제기했지만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해 추가 기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11월 16일 최종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까야타노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하원은 10월 9일 두 번째 독회를 실시하고 10월 14일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6일까지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까야타노 의장은 하원 지도력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벨라스코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지난주 10월 14일 하원 의장에 대해 교체를 승인했지만 하원이 11월 16일까지 휴정에 들어가면서 하원 의장의 교체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과 임기 협정에서 까야타노는 15개월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고 벨라스코는 21개월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까야타노는 자신의 임기가 10월 말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필리핀의 재정 상태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상태지만 엄격한 검역 제한이 경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밍게즈 장관은 국세청이 9개월 동안 1조 8,210억 페소의 세수를 징수했으며 이는 정부가 예상한 1조 6,820억 페소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12%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 차입금물 약 70%는 국내에서 차입되었으며 30%는 해외에서 차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밍게즈 장관은 세금 개혁 및 쌀 관세법과 같은 조치가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스포츠위원회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0회 동남아시아 경기 관련 일부 업체에 대해 3억 8,700만 페소의 부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 경기의 재단 회장은 현 하원 의장인 까야타노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68억 페소를 지출했으며 딸락지방의 경기장 건설에 95억 페소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재단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 고가의 유니폼, 훈련 장비, 심지어 양말을 구입한 혐의로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쳤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까야타노 하원 의장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한 후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예산 초과에 대해 참가국 공식 대표단과 함께 선수단이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고용주 연합회는 200만 명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올해는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지호 회장은 전국 기업의 90%가 소기업이고 전체 인력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기업은 전염병이 없어도 매우 취약하며 손실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봉쇄가 시작될 때 고용주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 또는 13만스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을 위해 1억 달러의 현금, 보조금 및 광고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은 필리핀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의 국가에 있는 약 3만 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 페이스북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약 500개의 중소기업에 5,500만 페소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보조금은 현금 67,500페소와 선택적 광고 크레딧 45,500페소 등 총 10만 8천 페소를 지원합니다. 필리핀 중소기업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전염병이 연말 쇼핑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진 모르지만 이것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제공 전통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필리핀 사람들이 코비드19 위기 속에서 집에 머물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쇼핑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전하면서 격리 기간 동안 지출 및 쇼핑 채널의 변화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소비자 행동은 변했지만 나눔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거나 줄 선물이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선물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쇼핑의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페트론 정유공장이 정부와의 대화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트론 정유공장이 폐쇄하면 2003년 바탕가스 정유공장을 폐쇄한 칼텍스 필리핀과 지난달 필리피나스 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산미겔 라문왕 회장은 현재의 조사 체계에서는 원유만 수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자는 제품이 터미널이나 저장고에서 출하할 때 한 번만 과세되나 정유사는 원유 및 원자재가 도착하고 완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수용의 40%를 공급하는 바탄의 페트론 정유공장은 필리핀에서 최신 시설로 지어진 공장으로 하루 18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으나 지난해 26억 페소의 순이익에서 상반기 142억 페소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산미겔 그룹이 이번 달에 7,340억 페소의 블락한 신공항에 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며 1단계 공사는 2개의 활주로로 구성되며 5에서 6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통행수단위원회는 산미겔 그룹이 블락한에 2,500헥타르 규모의 공항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입법 프랜차이즈의 세금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항 건설은 향후 10년 동안 산미겔 그룹에 대해 승인되며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 감사원이 보건부 감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22억 페소의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에 대해 즉시 배포할 것을 보건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부 감사에서 재고 과잉이 11억 4천만 페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2,900만 페소,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10억 페소라며 필요한 의약품에 비해 과도하게 조달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7일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20페소 동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대중들에게 화려한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19년 12월 지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20페소 동전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으며 8월 말 현재 209만 개가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20페소 동전이 개당
100페소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코넛 오일과 버진 코코넛 오일의 화합물에 대한 6개월의 실험 결과 낮은 바이러스 부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가 60에서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부 보건연구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실험에서 상기 화합물이 세포 생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농도의 이러한 화합물이 바이러스의 복제 속도를 더욱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에서 WHO 백신 임상시험의 최종 수행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과학기술부는 기존 약물, 보충제 및 기타 제재의 용도 변경 및 코비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치료 옵션을 찾기 위한 후보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올 연말까지 30만 톤의 쌀을 수입해 2021년까지 안정적인 완충제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200만 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내년에는 230만 톤의 쌀을 수입해 지난 2019년 수입한 300만 톤에 비해서 23%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필리핀 현지 쌀 생산량은 2212만 톤이 예상되며 이는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필리핀 페이스북 관계자는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약 3억 4천만 명의 디지털 소비가 1인당 평균 지출이 지난 2018년에 비해 3.5배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기업이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온라인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긴 봉쇄는 필리핀에서 전자상거래, 물류 배송 및 현금 없는 거래와 같은 온라인 경제를 가속화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5세 이상인 전체 인구의 최소 74%가 디지털 소비자로 40% 이상이 온라인을 구매를 위한 주요 채널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3명 중 1명은 모든 제품 카테고리를 쇼핑할 때 온라인을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꼰대 나스트 트래블러가 전 세계 여행자들 60만 명의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 2020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세부와 비사야 제도가 아시아 최고의 섬으로 팔라완, 시아르가오, 보라카이 섬은 각각 4위, 5위, 6위로 톱10 안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나르도 로몰로 부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필리핀만의 아름다운 섬과 해변은 세계적인 미디어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름다운 자연은 필리핀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노인위원회는 7일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의 심각한 증상에 걸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쇼핑할 수 있는 2시간의 윈도우 아워를 제공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플랭클린 노인 회장은 쇼핑몰을 노인에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쇼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에 가장 관대한 봉쇄 수준의 지역에서도 노인과 청소년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가이따이 호텔 및 일부 사업장이 매주 월요일 소독을 위해 폐쇄하도록 다가이따이 시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톨렌티노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호텔, 독립형 식당, 패스트푸드 체인점, 쇼핑몰의 음식점, 기념품 상점 및 놀이공원 등은 폐쇄됩니다. 식당 및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테이크아웃 및 배달은 허용되며 호텔에 숙박 중인 투숙객을 위해 호텔의 식음료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하는 사무실과 기관은 매주 주말에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MIT3가 보수 작업을 위해 10월 10일과 11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11월 14일부터 15일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수 작업은 MIT3 라인 전체에 걸쳐 포괄적인 유지 보수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2093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2825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32만 9,6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0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243명, 바탕가스 238명, 블라칸 173명, 리잘
15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5.9%이며 무증상 환자는 9.4%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79%로 2233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33%인 746명이 발생했습니다. 칼라바라존에서 637명, 중부 루존 지역에서 211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근로자 1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6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가 1741명이었습니다. 25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은 60명이 추가로 사망해 5,925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23명이었으며 전체 60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20명, 10월 사망자는 26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9월에 4명, 10월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437명으로 총 27만 3,723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83.03%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26,850명으로 총 373만 7,87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10.5%였습니다. 취합된 실험실은 총 140개 실험실에서 128개 실험실에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9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7원 87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9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홈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며 필리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6분, 일몰은 5시 4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